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대법관 선임을 위해서 이제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그 대법관 인사가 이제 대규모로 있는 거죠. 8월 1일부터 이번에 그 김선수, 그다음에 이동원, 그리고 이제 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우리 김선수 하면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명수 위에 선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그보다 김선수 대법관이 좌파에서는 서열이 훨씬 높다. 김선수는 이제 그 민변 회장도 했고요. 엄청나게 그 좌파 내에서 서열이 높은 거예요. 실제 김명수는요, 뭐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지만 춘천법원장 하다가 이제 갑자기 얼떨결에 대법원장이 된 거지, 원래는 이제 까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실질적인 좌장은 선수다. 김선수, 명수가 아니고 이랬는데 드디어 퇴임합니다. 퇴임해요. 그 다음에 노정희는 뭐 또 유명하죠. 옛날에 선관위원장 할 때, 지금 선관위가 이제 개판 조직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종합적으로 때리려고. 왜? 날마다 까도 비리가 노니 어느 세월에 방송을 정리해야 될지 제가 차곡차곡 자료는 모으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개판이죠. 그때 노정희 선관위원장 할 때 소쿠리 그때 유명하잖아요. 출근도 안 하고요. 노정희도 그 조국 재판부의 대법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조국 재판부의 대법관이니까 퇴임합니다. 8월 달에 퇴임해요. 그 다음에 이동원. 이 말은 이제 그 철저한 좌파가 이제 2명이 나간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면 상당히 대법원의 구성이 중도적으로 좀 더 우파 쪽으로, 우쪽으로 기울면요, 엄청나게 이제 그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누가 후보군에 올라 있느냐? 추천은 이제 뭐 한 1000명 엄청나게 추천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저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법조 경력이 뭐 15년이다. 그럼 저도 법조 경력이 한 20몇 년이니까 저도 대법원장에 추천하면 되긴 돼요. 뭐 제 실력이나 까면 안 돼서 그렇지 요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사람이 추천받았는데 그 중에 추린 거죠. 55명. 현재는 이제 55명이 검증에 동의를 해가지고요. 추천위원회에서 이제 55명을 아마 이제 심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55명 중에 아마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추천위원회는 이제 당연직하고 그다음에 위촉을 하는, 지금 현재 추천위원장이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이에요. 추천위원장은 이제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당연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변협 회장이다. 변협 회장. 뭐 또는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다. 김영훈 변협 회장이다.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그러니까 법대 교수들 모임 회장. 그 다음에 이상경 로스쿨 협의회 회장. 그러니까 로스쿨 협의회 회장. 법학교수협의회 회장. 변협 회장.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임대법관 김선수가 또 추천위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직이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당연직으로 이제 3분을 위촉해서 9분이 이 55명 중에 3배수를 추리는 거예요. 이번에 대법관이 3명 나가니까 3배수 9명을 추려주면,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는 거죠. 그 절차는 아시겠죠? 우리 9명의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려준다. 그러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중에 3명을 정해서, 물론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정하겠죠. 추천하면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이러면 이게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특이한 분 중에 옛날에 왜 대법원장 지명됐다가 표결에서 탈락했던 이균용, 이분은 대법원장 됐다가 탈락했는데 이분이 다시 이번에 대법관으로 또 이제 검증 중이네. 이균용. 그리고 이제 옛날에 왜 윤석열 대통령 징계당했을 때 소송 변호사 있잖아요. 윤 대통령은 이제
친한 대학하고 이제 연수원 동기, 그때 윤 대통령이 징계당에 소송 맡았던 이완규 이분은 이제 그 법제처장이거든요. 법제처장.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검찰이나 법제처에도 한 명씩 대법관 했거든요. 형사재판도 있으니까. 이분도 이게 그 검증에 들어가 있고, 여러 데 또 있네. 김정중. 이 자는 진짜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데 진짜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그 판사 직선제로 최초로 됐던 이런 자는 이게 막아야죠.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런 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번에 의사들 어제 선고 났잖아요. 의사들. 왜 그 이병철 변호사가 의사 여러 단체 해가지고 의대 정원을 이렇게 집행정지한 거 있었잖아요. 어제 그 기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날 텐데 그 재판장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우리 니도 판사님 할 때 한번 비판했더니 어제는 또 똑바로 판결했더라고. 그 판사가 이제 구회근이거든요. 구회근. 제가 옛날에 판사 5명 비판할 때 있었는데 그 판사도 대법관 후보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제 이번에 대법관 후보니까 똑바로 판결한 게 아닌가. 의사들 그 정원 늘리는 걸 기각했던 구회근. 이분도 대법관 후보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하고 아주 절친인 박영호, 이분은 의료법이나 아주 전문가인데 박영호 부장판사도 와, 벌써 제 친구들이 대법관 후보에 이름이 올라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 55분이 쟁쟁한 이런 분들이 그 후보로 우리 변협 회장했던 분들도 많고요. 이현 이런 분들 있고 훌륭한 분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김선수, 그다음에 그 노정희 이런 좌파 대법관이 물러나고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약간 이게 이제 좌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게 중도 내적이 우로 기울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제일 먼저 떨고 있는 범죄자 중에 제일 먼저 조국이는 이제 잠을 못 자겠지. 뭐 노정희 퇴임하고 이제 그 되면 바로 이제 준비하죠. 뭐 제가 퇴임 전에 아마 선고하고 가는 게 순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8월 전에 아마 이제 그 가장 떨고 있는 거는 대법원에 지금 바로 가 있는 현재 조국이죠. 조국에는 이제 뭐 바로 아마 날아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항소심에 있지만 대법원에 가면 이제 대법관이 다 바뀌면 이제 사법이 살아나겠죠. 뭐 황운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도 이제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와 있다. 왜냐하면 위정교사하고 이제 그 정거인 위정교사하고 이제 선거법이요. 아무리 늦어도 이제 그 아마 몇 달 내에 거의 아무리 늦어도 이제 그 언론에는 이제 올해 안에 한다지만 올해 안은 그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늦어도 8, 9월 전에 선고되면요. 그다음부터 2심, 3심은 일사천리다. 일사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이 아주 중요하죠. 대법원이 이게 바뀐데 믿을 때는 이제 대법원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그 법조인들이 걱정한 게 판사 한두 명, 판사 3명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완전히 천막당사로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00만 원 넣으면 선거법에 천막당사로 434억을 판사 3명이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하느냐? 대법원 할 수 있죠. 대법원은 이게 장관이 13명 장관인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서열 3위 아닙니까? 국회의장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게 대법원이 바로 살아있으면 우리 법치가 살고, 그러면 이게 범죄자들, 이재명, 조국, 황운하 이런 게 범죄자들이 죽는 겁니다. 대법원이 살아야 법치가 사는 거고요. 대법원이 살려면 대법관이 바뀌게 되잖아요. 대법관이. 근데 이번에 좌파 대법관들이 대거 옷을 벗는다.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본격 대법원이 정상화되면 이제 문재인 때 김명수, 김선수가 휘어잡던 뭐 지금도 아직 오경미나 몇 명이 약간 남아있지만 이제는 소수입니다. 이제는 소수예요. 옛날에 대법원에서 권순일이가 이재명이 살려준 거 그 대법원의 힘을 봤잖아요. 권순일이 통해서 뒤집어버린 거.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김명수 때 사법부 무너진 거 봤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대법관 인사 뭐 일반 국민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이
살아야 되거든. 그러려면 이 대법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대법관이 되는지 제가 좌파들에게 철저하게 비판할 겁니다. 알아야 되니까. 이런 자는 임명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이제 물론 윤 대통령이 더 잘하겠죠. 이제 민정실도 있고 거기에 법률비서관 다 있으니까 아마 이게 판결문 분석해 보면 누가 이게 좌파인지 금방 압니다. 이런 걸 걸러내고 제대로 이게 그 대법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야만 이게 그 범죄자들이 대법원에서 기사에서 살아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대법원이 정상화되면 조국의 꿈은 날아간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꿈도 날아간다. 전부 황후나 뭐 전부 꿈이 날아갈 거예요. 지금 대법원의 계류주의 사건 많죠? 대법원이 정상화되면 저는 이제 한여름밤의 꿈처럼 헛된 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저희는 이제 그 서정욱 TV는 상당히 그 수사나 법률 이쪽으로 많이 그 아주 그 깊이 있게 다루는 TV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방송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